부채 비율이 지금 258%나 돼요. 네. 주요 건설사 대비. 네. 사실은 뭐 DL, 현대, 포스코, NC, 뭐 GS 다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또 자기 자본 대비 PF 보증 비중은 한신평이 평가한 걸 보면 374%로 지금 포스코 등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단 말이죠. 네. 좀 이런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은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네. 이 태용 자체가 네. 이 본인 자체가 사실은 자구책으로 좀 매각을 하겠다. 오늘 산업은행 내용을 글자를 보면 자체적으로 워크아웃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행한 게 하나도 없다. 네. 이렇게 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네, 맞습니다. 어제 그 채권단 그 설명회에서도 네네. 구체적인 자구책 내용은 거의 없어서 거기에 네네.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태양건설 도급 순위가 16위거든요. 예. 그 정도면 사실 그렇게 낮은 순위가 아니라 상위권인데 그렇죠. 상위권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좀 공격적으로 부채 비중이 높게 사업을 네네네.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네네. 자체적인 좀 경영 소홀 문제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지원을 해주는 거지만 네네. 자구책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내므로써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인 네네. 여론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외부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 최악의 경우는 지금 SBS라는 공중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방송국 지분까지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네. 지금 또 우리나라의 경영이 보면 오너 체제이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사실은 사제를 출연한다는 게 흔치 않고 이해를 못 한다고들 하는데 우리는 보통 자식들도 경영에 관여를 하고 네. 또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사실 형성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자본 축적하다 보니 사제를 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채권은행도 지금 사제를 턴다고 해놓고 사제를 안 터니 네. 뭔가 출연하지 않으니 이 자구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위원님이 보셔도 지금 주변에 가지고 있는 뭐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매각을 해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지금 부채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네네. 뭐 조 단위가 예상이 되니까 네네. 지금 사실 굉장히 쉽진 않은 상황인데 네네.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나온 그 발표 자료를 보면은 네. 워크아웃 이미 거의 끝난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네.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정부 입장에서는 PF라 자체가 태양건설을 떠나서도 작년 상반기부터 네네. 계속해서 리스크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롯데건설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그쵸. 레고랜드부터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작년 상반기, 하반기 그 주요한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네네. PF가 꼭 들어갔었던 것처럼 올해도 PF를 사실 이렇게 좀 리스크가 터지지 않게 하는 게 네네네. 좀 굉장히 주요한 일 중에 하나라서 하는 건 네, 이해는 가긴 네네. 하지만 사실 또 태양건설 외에 다른 회사가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공공기관에 뭔가 돈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좀 수위 조절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허그든 LH가 됐든 국민 세금으로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태영건설이 자구책을 강도 높게 마련해서 일단은 제일 본인이 뭐 사재든 뭐든 좀 이 경영함에 있어 소홀한 부분이 분명히 지금 높은 부채 비율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좀 충실한 자구안을 내놓고 정부도 지금 말한 대로 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PF 대출이 소위 말하면 도화선이 돼서 뭐 연쇄적으로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는 어쨌든 지금 대응만 놓고 보면 굉장히 발빠른 것 같아요. 네, 정말 발빠릅니다. 워크아웃 신청하자마자 다음날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 뭐 LH 허그 비롯해서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잘 이 뭔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어제 산업은행장 말씀하시는 건 이 실천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좀 간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정부가 얼마만큼 이렇게 사실 도와줄 건지 네. 사재를 안 털고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늘 뭐 여러 이제 전문가들 의견들이 이래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도
정부가 이걸 다 도와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죠. 이게 공공기관도 아니고 민간기관인데 네네. 그 기관 아니, 민간 기업에서 기업 네네.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네네. 우선적이 돼야겠고 어쨌든 여기 피해를 보는 건 또 국민들이나 네네. 기타 다른 건설업체들이 많아서 이게 또 사회적인 네네.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최소한의 공공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네네. 뭐 자체적인 노력 없이 그냥 무조건 공공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건 당연히 사회적인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네.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빨리 좀 나와서 실행이 돼야지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오래된 얘기거든요. 네네네. 지금 굉장히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라서 어찌됐든 빨리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1번이 대주주 자구 노력, 채권당 협조 등을 통한 태형건설 정상화 최대한 유도를 하고 정부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2개 지금 분양 단지에 입주 예정자가 네. 19,000을 마니까 거의 2만 명 2만 가까이 명. 됩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지 또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이게 금융시장과 앞으로 건설 산업 등의 영향을 너무 침소봉대 또 되면 안 되니 좀 뭔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이런 최소화 노력을 정부가 다 하겠다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지금 윤태영 회장이 뭐 91세인데 여기 채권단 회의에 나와서 뭐 눈물을 보이면서 뭐 호소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뭐 사실은 뭐 이런 부도가 안 나면 좋지만 지금 워낙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뭐 전쟁도 일어나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도 이런 여러 가지 뭐 악조건인 것 같아요. 또 국내 경기도 만약에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발빠른 대책 지금 보면 분양 계획자 보호 차원에서는 대주단 협의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사업 진행 또 필요할 시 허가가 분양 대금을 환급하고 또는 사업장 인수 공사를 진행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네. 원래 위원님 이렇게 다 다른 곳들이 부도나도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근데 워낙에 이 워크아웃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이게 그렇죠. 한 10년 정도? 10년 저도 정도 최근에는 만에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청한 거라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되긴 네네. 하는데 굉장히 드문 일이고 또 이게 또 올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은데 건설까지 네네. 이제 이렇게 좀 큰 기업이 터져 버리는 거에 대한 네. 우려 때문에 네네. 좀 많은 지원이 이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회사채 CP 매입, 네. PCPO 등 기존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하고 충당금. 근데 이게 보니까 1금융만 또 쓴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이자도 감당 못해가 아까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태영이 버틸 수 있는 거는 작년까지 없고 네. 올해 1분기 이자부터도 지금 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러면 사실은 태영 건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손재적으로 다른 사업을 매각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지금 네. 만기 지금 우발 채무들이 만기 도래하는 금액이 네네. 작년 말이 3,956억이고 네네. 올해 1분기가 4,300억, 네네. 2분기가 1,700, 그리고 3분기가 1,800억인데 네네네. 4분기 가면 2조 4,149억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은 그래도 뭐 금리가 또 워낙 높아졌으니까 네네. 어떻게 좀 했겠지만 올해 이렇게 예상되는 금액대까지 생각하면 네네네. 사실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태양건설만의 일이 아니라 이런 건설사들, 시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다 각자의 이제 민간 사업들 PF를 쓴 거기 때문에 네네. 정부에서도 뭐 금리를 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이연시키는 정도로 네네. 버틸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거지 네. 본질적인 걸 해결해 주려면 사실 사업성이 나오거나 네네. 금리가 획기적으로 낮아져야 되는데 네. 올해도 그럴 가능성은 좀 적잖아요. 네네. 그래서 태양건설로 지금은 올해를 시작했지만 올해 내내 아마 이런 좀 소식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정부에서도 태양건설만을 위한 이런 좀 이렇게 좀 과도한 지원보다는 네네. 전체적인 PF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태양건설처럼 우발적인 채무들 이런 좀 리스크 있는 채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사전에 미리 좀 조사를 해서 네네. 뭐 위험한 거나 뭐 서민들이 피해를 볼 거나 좀 중요한 것들부터 좀 공공 금액들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좀 로드맵을 좀 그리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데 100번 동의하는 게 이게 소위 시발타가 돼서
만약에 여기에서 정부가 만약에 너무 무리하게 또 그냥 막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세워버리면 또 제2, 제3의 이런 것들이 생길 PF 대출들이 터지고 하면 그때는 이제 뭔가 걷잡을 수 없게 되면 일방적으로 지원만 또 하는 것도 불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뭐 허그든 지금 여기 보면 대주단 협약하고 뭐 지금 브릿지론 본 PF 40 이게 뭐 이런 이 익스포저 60개 대상으로 금융권에서 계획을 이래 만드는 것 같은데 계속 이래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올해 이런 게 또 제2, 제3 뭐 터진다는 가정하에 정부가 좀 대책을 마련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사실 이런 기업들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정부도 네네. 그렇고 기관들이든 개인들이 볼 때는 투자 등급을 보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태양건설의 투자 등급이 네. 27일까지만 하더라도 A 마이너 등급으로 이제 투자 적격한 등급 판정을 나쁘지 받았는데 않았네요. 그냥 아까 근데 부채 비율을 보면 네.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나왔나 싶을 정도로 힘스러운데요. 근데 바로 이제 워커가 신청한 하루 네. 다음 날인 28일에 이게 CCC 등급으로 낮아졌어요. 그러면 제대로 평가를 안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업들도 우려가 되는 음. 기업들은 미리 이제 신평사들에서 네네.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네네. 예, 분석해가지고 좀 모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좀 정확한 분석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평사도 지금 위원님 말 듣고 보면 뭐 A 마이너가 갑자기 C 등급이 되는 것만 해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아까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거 보면 A 마이너 등급을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신용평가사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평사도 이렇게 돼서 앞으로 만약에 계속 잇따라떠지면 신용평가사를 믿을 수 신뢰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설사들 다시 한번 특히 정부가 국토부 차원에서도 냉정하게 신용평가 자료를 다시 한번 재산정하고 아니면 제3의 기관에 맡기든 해서 이런 위험한 것들은 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라. 일단 자체적으로 니네들이 대응해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해서 밑 빠진 동에 물 붓기나 내지는 땜빵하기 식으로 가버리면 그냥 그 폭탄 시간 늘리는 것처럼 네. 시간만 늘리는 그런 뭐 좀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